자, 이제 이거 용도 지역 구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뭐 다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땅이 크게 4가지 용도로 돼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지. 파란 색깔 정도는. 이거는 공인중개사 학원 주변에 개도 알아요. 발로 차면 도관농자 그래 개가. 따라요. 도관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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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용도로 돼 있어요. 그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어디? 도시역은 주상공록이래요. 따라요.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전일준인데 1, 2, 1, 2, 3 준주거예요. 1, 2, 1, 2, 3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유근. 연습해요. 입에서 뱉어내야 돼. 그래 익숙해지려면 입에서 뱉어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따라요. 중일유근. 전일준. 보생자. 얘가 보생계. 그래서 총 21개로 돼 있어요. 총 21개로 돼 있는데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부는 안 되고 주로 우리나라의 땅 중에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 중에 보존산지로 돼 있고 자연환경은 주로 보존산지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땅은 거의 다 농림지역이에요. 여기도 물론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가면 농림지역이 되게 많아요. 호남 평야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얘가 중, 일, 유, 근. 얘가 전, 일, 준. 얘가 보, 생, 자. 얘가 보, 생, 개. 얘가 1, 2, 3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맨 처음에 연습하고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전체 그림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 용도 지역마다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건폐율이고 뒤에 게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 땅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국가가 규제하는 건폐율은 50%가 상한이다. 용적률은 100이 상한인데 지자체에서 이거보다 더 줄여놨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조례는 못 내는 이유가 서울시 조례를 낼 거냐 부산시 조례를 낼 거냐 시험에서는 부산 거를 못 내죠. 서울 거 내면 부산 사람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령에 있는 것까지밖에 못 내니까 이 최대 범위까지만 외우고 가는 거고 시험에 낼 때는 조례는 안 내니까 실무 나가면 조례까지 확인하는 건데 일단은 얘가 50에서 100이니까 최대 100평 있으면 50평 질 수 있고 용적률은 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시예요. 서울시. 서울시 땅은 용도지역이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관리지역이 없어요. 유일하게 특이하게 서울시만 그래. 주상공록으로 돼 있을 건데 주거지역이 50%입니다. 노란 색깔. 주거지역 49%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울은 다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고 거의 절반이 녹지지역이 40%예요. 녹지지역.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이 여기 금천구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만 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동구 여기랑 도봉구 여기가 공업지역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어디 있죠 지금? 노원구죠. 저 건너편이 도봉구잖아. 도봉구 쪽에는 공업지역이 조금 있는데 노원구에는 공업지역이 없고 다 주거하고 주거하고 다 대부분 상업지역 조금 있고 그리고 다 녹지지역이에요. 저기 롯데백화점 있는데 거기 빼고 상업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4%가 제일 적잖아요. 그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중구하고 종로, 여의도 그리고 여기 강남, 여기 송파, 천호동, 여기가 문정동. 여기 혹시 요 라인이 뭐냐면 여기 뿔뚝 있는 데가 여기 제일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고 여기가 그 제일 롯데월드 높은데. 요 초록 색깔이 그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은 가보셨죠?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요 옆에 가면 여기 대보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대보성이라고 아세요? 대보성고등학교 몰라? 대보성을 모른다 그래? 대보성고등학교 제가 여기 다녔거든요. 시험 끝나면 무조건 가가지고 롯데월드에서 맨날 타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요 라인 쪽하고 여기 이제 천호동이고요. 여기 강남 이렇게 해서 여기로 쭉 가면 강남 테헤란로 있죠. 테헤란로 여기 강남 사거리. 여기가 뱅뱅 사거리고 여기가 테헤란로고. 좀 가면 서초고요.
그러니까 상업적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여기를 GBD라고 그러고 여의도 YBD라고 그러고 여기를 CH 종로니까 CBD라고 그래요. 그래서 3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상 CBD, YBD, GBD 3도심의 7지역 중심이라고 그래서 마곡, 금천, 여기 수색, 상암, 그리고 여기 송파, 잠실, 그래서 7지역 중심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 또 중심 지역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그 지하철 노선도 지역 중심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도로를 깔거나 지하철을 깔거나 이러지 않고 해당 시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일단 지도를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25층짜리다 아파트가, 여기가 12층짜리다, 여기는 만약에 4층짜리다. 그럼 일반 주거 지역인데 얘는 몇 종 일반? 3종 일반. 얘는 2종 일반. 얘는 1종 일반 주거예요. 여기는 단독주택만 쫙 있어. 1종 전용 주거. 그럼 여기는 1종 전용 주거라 이거 진 거예요? 얘 져서 1종 일반 주거예요? 얘 져서 1종 전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 1종 전용 주거니까 얘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1종 전용 주거라 얘진 거예요. 얘 1종 일반 주거라 얘진 거고 3종 일반 주거라 얘진 거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미리 지정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땅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요거랑 요거가 의미 있는 거잖아. 그래서 2종하고 3종하고 준주거는 아파트는 되지만 다른 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가다 어떤 유형으로 나왔냐? 해당 용도 지역별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랑 연결해놓고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형태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용도 지역이 20 몇 개 있었어요? 21개 있는데 건물의 종류는 445개야. 어디서 뭘 낼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게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졌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라도 보고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관리지역은 보호생계, 농림하고 자연환경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제일 많은 게 아까 도관농자 중에 뭐였죠? 그 다음에 많은 게 관리,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자연환경. 지도로 보면 제일 시꺼맸던 게 농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도시, 자연환경. 그럼 이제 사진으로 제가 다 찍어놨어요. 캐논 250이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캐논 250? 제 사진으로 다 찍어놨는데 이게 전형적인 1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얘가 전형적인 2종 전용 주거 지역 땅입니다. 이게 그 단독주택만 쫙 전형적으로 있는데 여기 1, 2, 3종인데 4층 이하 그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준주거는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상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하고 업무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거의 이름은 주거라고 돼 있지만 가서 보면 상업 기능이 더 많아요. 상업 기능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이거는 상업지역은 중1, 유군이잖아요. 중심상업 업무 기능, 일반적인 상업 기능, 유통 기능, 그리고 얘는 근린지역 서비스 공급하는 거.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 아까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 공해성 공업이 전용 공업이고 바닷가에 주로 많이 있어요. 내륙 지방에는 일반 공업이 주로 많고 내륙 지방에 공해성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이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용 공업은 다 어디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포항이나 뭐 이런데. 여기는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주거 기능 다 포함해서 있는 게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생자거든요. 그 녹지 지역 중에 절대 개발하지 말라고 해서 얘는 절대 개발 안 돼요. 그나마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땅들이고 관리 지역 중에서 아까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중에서 준도시가 어느 거라고 그랬죠? 계획 관리. 준농림이 생산 관리. 그래서 제일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계획 관리예요. 그래서 제일 좀 비싼 땅인데 일반인들도 계획 관리가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거를 왜 아냐? 하도 계획 관리 하니까. 그러니까 비싸 이미. 그래서 생산 관리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농림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 천지 이런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지도를 외우라는 거 사진을 보고 뭐 찍어라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감 잡으라고 한 거고 하늘에서 딱 보면 아 여기 무슨 지역이다 이게 보여요. 이 아파트 이거 고층이죠. 3종 일반 주거예요. 상업적이겠죠? 여기 이쪽 라인은 상업적이겠네. 뒤쪽은 2종 일반 주거 거고 거의 제가 아까 2종 일반이 많다고 그랬어요? 1종 일반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2종 일반이에요.
여기 올림픽공원 보이죠? 이게 아까 그 녹지죠? 이게 아까 대보성. 여기 지금 재건축한다고 여기 다 지금 싹 밀었죠? 거기가 이제 2종 일반인데 종상향에서 3종 일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송파구청이고, 송파구청 지금 가다 보면 왼쪽에 다 그 바리케이트 쳐놨잖아요. 재건축한다고 올리려고. 여기가 이제 2종 일반 주거. 하늘에서 보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고, 여기 3종 일반 주거고, 여기 상업지역. 여기가 이제 그 올림픽공원이니까 녹지 지역이고, 요거 보이죠? 여기 보라 색깔로 빨간, 여기가 상업지역. 2종 일반. 2종 일반. 웬만하면 그냥 자빠지면 2종 일반이잖아요. 봐. 여기 3종 일반 있죠? 아파트 대규모 단지. 2종 일반. 2종 일반. 만약에 상업지역 용지가 부족해요. 그럼 요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요 라인 쪽이 상업지역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여기 지역에 요 1쪽 2종 일반 주거랑 요 안쪽에 2종 일반 주거랑 나중에 가면 요 놈이 땅값이 비싸겠지. 뭘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방이동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내가 사례 하나 볼게요. 여기 서울에 송파구 풍납동에 298-11번지인데 몇 종 일반 주거네? 2종 일반 주거가 현재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거든요. 서울시가. 서울시는 건폐율 60에 용적 200을 주고 있는 지역이야. 2종 일반이. 근데 지금 현재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대충 얼마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저 땅을 사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지어서 내가 저기다가 뭐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려면 공법적인 규제를 알아야 이제 계산이 돼요. 단순하게 땅이 뭐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어서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 땅이에요.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짓 거냐? 그럼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에서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가면은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려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로에 2m 이상이 안 붙어 있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얘가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내가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확인해주는 확인 도면이 있죠. 토지용객 확인서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도로예요. 그 도로에 붙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건축은 되는갑다. 그럼 이제 면적을 알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 짓는데 근데 여기 주거지역이면 1조 제한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1조 제한까지 생각하고 주차장까지 생각하시면 전문가 되는 거고 그런 거 모르면 일반인 되는 거고 한번 해볼까? 자, 건폐율 개념부터 할게요. 건폐율 할 때 건이 세울 건자예요. 이 패자가 닫다, 덮을 패자입니다. 비율 율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덮어버리는 비율이에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 20제곱미터짜리 여기다가 100제곱미터에다 덮어버린대. 그럼 내가 여기다 덮어버려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 땅에 얼마를 덮은 거죠? 그럼 나는 비율을 얼마를 덮은 거예요? 그럼 나는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100인데 얼마의 건축물을 지었어요? 20제곱미터.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건폐율은 얼마? 20%인데 만약에 내가 40%로 짓겠다. 그러면 40%로 짓겠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한 동을 더 지어도 되는 거죠. 한 동을 더 짓게 되면 두 동 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 20이니까 얼마를 지은 거야? 100 중에? 그럼 얘는 40%가 되는 거예요. 한 동을 더 짓겠다 그러면 세 동 짓는 거죠. 그럼 60제곱미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80% 졌다 그러면 네 동 진 거죠. 그럼 이제 얘의 장점은 뭐냐면 넓어. 환풍도 잘 되고 일조도 잘 되고. 근데 얘는 문을 딱 여는 순간 남의 집이 보여. 창문이 안 좋아요? 창문 사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가씨가 막 보이고 막 그래. 아가씨는 재수 없을 수 있고 아저씨는 좋을 거고. 웃자고 했으면 웃어도 되는데. 지금 내가 뭐 나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상상 하지 마요. 그냥 좋다는 거지 내가. 그럼 여기는 통풍이 잘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혼자서 훅 올라갔어. 그럼 얘는 햇빛을 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건폐율을 규제하는 거는 통풍, 환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지를 만들어라. 얘는 공지를 20% 만들라는 얘기죠. 공지를 얼마 만들라는 얘기예요? 20%. 얘는 공지를 80% 만들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아무리 많이 해서 하더라도 70%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놨어요. 주거 지역은 70%인데 준주거 지역이 최대 70, 일반 주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60, 전용 주거는 50 이렇게 놨어요. 그럼 전용 주거 땅을 가진 사람은 내 땅의 절반밖에 못 져요. 더 짓고 싶어도 위반하게 되니까 건폐율 초과를 하게 되면 건축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규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옵니다. 애초에 지을 때는 50에 맞춰졌다가 몰래 건물을 지었어. 그럼 기존에 있던 건폐율이 초과된 거죠. 그건 이제 철거하세요라는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계속 내셔야 돼. 쓸 수는 있는데 계속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단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얘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응? 지금 건폐율이 커지니까 옆으로 커지는 거죠. 그럼 위로 가는 것도 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가는 거 규제하는 거는 용적률로 규제하겠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는 자 봐요. 건폐율이 30이라는 얘기는 100제곱미터 중에 얼마를 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30% 지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60%로 해주면 얼마까지 지어도 돼? 60까지. 그럼 옆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 야, 너 요즘에 건폐율 커졌다? 그러면 얘 살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요즘에 너 용적이 커졌네? 그럼 키 컸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옆으로 커지는 거는 뭐예요? 건폐율. 야, 씨, 건폐율 좀 줄여. 그럼 살 빼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차원적이었어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건폐율이 50%라는 얘기는 절반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100%라는 얘기는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질 수는 없어요. 왜 못 지냐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지나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0% 넘는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건폐율은 최대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최대가 90%예요. 그럼 10% 정도 공지 나야 그 사이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 중심 상업지역이 90이거든, 최대가. 그럼 이제 이거는 건폐율 개념이고, 용적률이라는 거는 잘 봐요. 기존에 있던 건폐율이 20%였는데 얘를 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위로 가고 싶으면은 기존의 건폐율이 만약 40이었어요. 40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20제곱미터를 짓고 그냥 더 옆으로 질 수도 있는데 난 위로 짓겠다 할 수도 있죠. 난 위로 더 짓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용적률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지의 1.2배를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20을 쌓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얼마예요 지금? 지금 20이잖아. 그럼 여기서 20짜리가 몇 개? 6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6개 있어야 되니까 6층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건폐율 40을 다 찾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20이 아니라 40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요 3층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3층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줘도 돼. 3층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줘도 되고 그냥 20으로 져서 6층 줘도 돼요. 지금 이 되는 거지 지금? 네. 근데 얘는 40으로 졌어. 건폐율 40으로.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지면 요게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돼요.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인데 왼쪽처럼 줘도 되고 오른쪽처럼 줘도 돼요. 근데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은 왼쪽으로 지려고 그럴까? 오른쪽으로 지려고 그럴까? 아파트는 저층이 잘 팔려요? 고층이 잘 팔려요? 프리미엄 붙으니까 위층이 잘 팔리잖아. 그래서 보통 아파트 단지는 건폐율이 2종 일반이든 3종 일반이든 건폐율이 한 12%, 15%밖에 안 돼요. 60%를 줘도 12%밖에 안 짓고 다 위로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나중에 찾아보시면 자기네 아파트 단지 건폐율 보시면 20%를 안 넘어요. 다 위로 올리려고. 뭐를 다 찾아 먹으려고? 용적률. 건폐율은 다 안 찾아 먹어요. 근데 얘는 10제곱미터로 했어요. 그럼 얘는 더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으로 했잖아요. 10으로 하게 되면 요 절반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12층 짓겠네. 얘는 12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인데 저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짓는 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40을 넘진 않았죠. 용적률을 120을 넘진 않았어. 왜? 10짜리가 12개면 120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설계는 건축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어라. 근데 만약에 여기 동네가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7층 이하란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못 져요. 12층에서 내려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가면 한강은 층수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못 올라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있죠.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동에 가면 아이파크 있죠. 전지현 산 아파트.
권상우 사는 아파트 있잖아. 사랑은 돋아오는 거 하는 애 있잖아.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가 원래 한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두 동으로 나눠진 게 한 동짜리였는데 내려왔어요. 높이 올라가려다가 그 한강변 높이 제한에 걸려서 내려왔어. 근데 그 두 동 전하는데 세 동 전왔나? 그게 7%인가 9%예요. 건폐율이. 나머지 90%가 녹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강이 보여야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커지면 쌀 수 있는 게 커지는 거니까 용량 용자에 쌀 적자예요.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을 더하는 거 있어요. 바닥 면적을 더하는 거를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용적률.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뭐라고 하고? 용적률. 그럼 대지 면적에 지금 몇 프로래 지금? 그럼 100평 있는 사람은 2배 쌀 수 있다는 얘기죠. 대지 2배 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대지 몇 제곱미터? 그럼 대지의 2배면 200을 쌀 수 있으니까 50짜리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 더 짓게 되면 뭘 초과돼 버리는 거네. 근데 내가 지하 1층을 내가 100을 줬어요. 50을 줬어. 지하 2층 줘도 되고 3층 줘도 돼요. 얘는 안 들어가. 어디서 쌓는 거를 기준으로? 즉 대지 위를 기준하지 지하는 규제 안 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하는 건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뭐를 제외하겠다. 지하를 제외하겠다. 그래서 뜻이 달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드셔야 돼. 연면적은 바닥 면적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뭐는 빼야 돼요? 지하는 빼야 돼요. 이제 그림 딱 주고 제 연면적 얼마예요? 그러면 대답이 딱 나와야 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얼마예요? 그러면 그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 100%일 때랑 300%일 때 그 차이점은 얘는 한 배, 대지 한 배 쌓는데 얘는 대지 3배 쌓는 거죠. 그럼 얘가 땅값이 1억이면 얘는 3억이 돼야 돼, 최소. 3억 이하가 돼야지. 위로 갈수록 가격이 싸니까 3억 이상은 안 돼도 3억 이하는 돼야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1, 2, 3, 4, 5층짜리 아파트고 이 40층짜리 아파트예요. 뭐가 높다는 얘기죠? 용적이 높다는 얘기예요. 용적이 낮다는 얘기죠. 이걸로 보자. 제가 이제 정의만 얘기할게요. 건폐율이 뭐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뭐라고 했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부른대? 건폐율.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해 쌓는 비율이죠. 용적이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연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면적 그러면 지하부터 지상 다 더하는 게 연면적이에요. 근데 뭐 계산할 때는? 이 연면적 계산할 때는 뭐는 빼주고 계산해야 된다. 지하 빼야 되고 지상에 주차장 있으면 걔도 빼야 되고 빼야 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낼 때 얘를 잡고 내는 거예요. 지하를 뺄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럼 요거 보고 계산해 볼게요. 자, 왼쪽 거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에 용적이 50%를 적용받았다. 그럼 최대 질 수 있는 건축 면적은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 질 수 있는 게 이게 50이에요. 근데 용적률이 얼마예요? 대지의 0.5배는 50이죠. 더 이상 얘는 쌀 수가. 이거까지가 최대 건물이에요. 근데 얘는 용적률이 지금 100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똑같은 건물 하나 짓는데 하나 더 질 수 있네. 대지 100이니까. 그럼 50짜리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100이야. 그럼 얘가 1억이면 얘는 2억 이하여야지. 용적률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땅값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연면적이라고 그러면 아까 한계동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 바닥 면적이 현재 200제곱미터래요. 바닥 면적 200이면 지하 1층, 베이스 1이에요. 그리고 1, 2, 3, 4. 그럼 얘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그럼 얘 연면적이 얼마죠? 연면적. 1000이죠. 응? 거기 안 끄덕거리는 건 뭐야? 모른다는 얘기? 그럼 200, 200, 200, 200, 200이니까 1000이잖아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어디는 포함 안 해?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연면적은 1000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아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8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여기다 주차장에서 필로티로 빼잖아요.
주거로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위로 더 줘도 돼. 그리고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높은 건물 짓게 되면은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을 위에다 더 짓게 주려고 많이 지라고. 피난 안전구역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높은 건물을 가면 경사지붕 밑에 여기 그 대피 공간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연면적에 용적률 계산할 때 안 넣을 테니까 요만큼만큼을 다른 데 더 짓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권장 사유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은 뭐 계산할 때 빼주겠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 네 가지 빼는 거를 단독 문제로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연면적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바다면적 다 더하는 건데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 거 뭐? 지하, 지상의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그래서 이거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대피주지에 요거 네 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해 볼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끝나 이제. 지하 몇 층이죠? 지상은? 그렇죠. 그럼 얘 몇 층 건물이냐라고 할 때 내가 투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봤을 때 몇 층으로 보여요? 그럼 지하는 층수의 산이 많합니다. 그래서 얘는 5층 건물에 지하 2층짜리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층수의 산이 많아요. 지하는. 그럼 제 연면적은 얼마죠? 연면적 700이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써있고 연면적이라고 써있으니까 다들 헷갈려요. 그냥 연면적은 700인 거예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을 얘를 빼야 되니까 얼마예요? 500. 500. 그럼 이제 똑같은 대지 100평에 건폐율을 50으로 했을 때 용적률의 변화를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만 보세요. 건폐율이 얼마라고? 그럼 여기 100평 중에 최대 지었을 때 평수는? 얘는 50평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을 지금 내가 질 건데 용적률이 만약에 50%다. 그럼 더 지수가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쟤는. 근데 100%로 줬다. 100% 주게 되면은 대지 한 배 쌓는 거죠. 그럼 50이 몇 개 있어야겠네? 그렇죠. 2개 있어야 되니까 2층 짓는 거예요. 그럼 150%면 대지의 1.5배죠. 50이 몇 개? 3개 있어야 돼. 근데 얘가 200이다 그러면 대지 2배죠. 그럼 얘는 몇 층까지? 4층까지. 250이면 5층까지. 결론은 뭐냐면 용적률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네? 층수 커져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50%인데 얘가 용적률이 250이죠. 그럼 5, 25니까 5배죠. 그럼 제 1층이면 얘가 5층이 나와야지. 이해된 거죠? 예. 그럼 여기 용적률이 100%인데 여기 500%다. 그럼 5배가 비싸야 되는 거야. 5배 이상을 비싸는 건 아니고 위로 갈수록 가격이 좀 싸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5배 이하.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보여줬던 땅이 아까 풍납동에 있던 땅이 있었죠. 그 땅의 정보가 주소가 아까 준 이유가 주소를 알면 아까 뭘 뜯어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이 땅에 뭔 규제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면 나는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주소. 이게 풍납동 298-11번지였었거든요. 그럼 그 땅에 대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루리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 입력을 하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나와요. 이렇게.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송파구 풍납동 298-11번지에서 지목은 되고 면적은 116인데 계산하기 편하려고 제가 300으로만 바꿔봤어요. 그냥 300으로 바꾸고 나왔다. 도시지역인데 몇 종 일반 써있네? 안 봐도 몇 종이라고 그러고. 2종 일반 중 써있잖아.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국은 아까 이제 서울은 다 무슨 권역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은 아까 자연 보전 권역이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과밀 억제 권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있다.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써 있죠. 서울은 무조건 다 적어 떠요. 서울은 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입니다. 대공방어 협조구역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진지가 있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기면 진지 구축할 때 협의하라는 뜻이라 건축물 짓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군사법이라 되게 세 보이는데 건물 짓는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돼. 예. 그리고 한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강이에요. 여기가 한강이고 고수부지고 도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강 주변이라 공장 설립 제한돼 있고 가축 축사하면 안 되고 나머지 제한은 거의 없고요. 요거 하나 딸랑 몇 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 도로에 접함 도로에 붙었대요. 요 땅인데 지금 현재 이게 도로예요. 빨간 색깔이. 아까 뭐에 붙어 있어야 허가 난다고 그랬는데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허가 난 거고 이 땅이 300제곱미터면 건물 질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 건폐율이 아까 이종 일반은 60% 용적률이 200%예요. 시조례상. 근데 60%로 지란 얘기예요. 60% 이내에서 짓는 거예요. 50으로 줘든 40으로 지든 지 마음대로 줘도 돼요. 근데 60에 200이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눴을 때 6, 3, 18, 6, 3, 18이니까 3.3층 져요. 너무 내가 빨랐죠. 수리가 너무 빨랐지. 200을 60으로 나누면 6, 3, 18, 6, 3, 18, 3.3 나오잖아. 그러니까 3층을 300제곱미터죠. 300제곱미터면 300제곱미터에 60%면 6, 3, 18, 180제곱미터잖아. 180, 180, 180, 그 다음에 60 나와요. 3.3층 나온다고. 네, 할게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가 나와요. 그럼 200%를 60%로 나누면 6, 3, 18이잖아. 20이니까 6, 3, 18이니까 3.3층이 나온다고. 그러면 6, 3, 18이니까 최대로 졌을 때 180제곱미터. 180제곱미터, 1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 건물 질 수 있다고. 근데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근데 건폐율을 만약에 50으로 하면 5, 4, 20. 그러면 5, 35, 150으로 해가지고 150으로 해서 4층 짓는 게 더 깔끔하잖아. 일반인들 이렇게 짓고 싶어 할 거라고. 150으로 해서 4층을 깔끔하게 짓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저 땅에는 150제곱미터로 지어가지고 4층 짓는 게 낫겠다. 그럼 150제곱미터면 45평이에요. 150제곱미터가 45평인 건 알죠? 이 150제곱미터가 1제곱미터가 0.3025평 0.3025평인 건 알죠 이건 1제곱미터가 1평이 3.3058제곱미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책받침에 써있던 거 1평은 3.3058제곱미터 근데 요즘에 제곱미터 써야 돼요? 평 단위 써야 돼요? 네, 나중에 환산하는 거 알려줄게요. 이거 3초면 다 끝나. 딱 보자마자 몇 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간단한 건데 60제곱미터가 18.2평이에요. 85제곱미터가 이게 25.7평. 150제곱미터가 45.2평.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숫자거든요. 근데 60제곱미터면 1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0.3025평이니까 이 0.3025를 여기다 60에다 곱해야 되잖아요. 0.302호를 곱하려면 내 머리에서 암산이 안 되잖아. 0.302호를 못 곱하면 025는 거의 없는 값이죠. 그럼 0.3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0.3을 곱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수점이 조금 그럼 얘 뒤로 밀어. 뒤로 밀면 몇 수 곱하면 돼요? 3 곱하면 되죠. 근데 곱한 값에다가 다시 앞으로 소수점을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025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뒤에다가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보자마자 3 곱한 다음에 소수점 앞으로 한번 당긴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다시. 제곱미터가 보이면 곱하기 몇 한다? 소수점 앞으로 하나 당긴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돼. 그럼 60에다가 곱하기 몇 한다고요? 3010, 36, 18. 당긴 다음에 플러스 2. 18점 몇 평? 18.2평. 85제곱미터면 곱하기 몇 한다고요? 3. 그럼 3, 5, 15. 38에 24. 25점. 당긴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25점.
25.7평. 25.7평. 됐죠 이거? 예. 세 번째인데도 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3, 0은 0이죠? 3, 5, 15. 1로 했잖아요. 3, 1은 3. 소점 앞으로 당기 플러스 2. 45.2평. 45.2평. 이것도 어려우면 뒤에 버리고 곱하기 3 해도 돼. 그냥 3, 6, 18평. 버리고 24평이잖아요. 이게 2.7평이에요. 그러면 1.7평이니까 24에다가 1.7 더하면 25.7평. 버리고 그냥 3 하면 45평. 이것도 어려워요. 소점을 땡기기 싫으면 그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해도 돼요. 근데 뒷자리가 5 이상이면 1 더하면 돼. 4, 4, 5, 2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 보자마자 300제곱미터니까 이거 300제곱미터잖아요. 이거 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돼요. 90평 땅에. 90평 땅이라고. 그럼 여기 90평인데 얘가 150이잖아. 90의 절반이면 45평이라고 해도 되고 얘 버리고 곱하기 3 해도 돼요. 3, 5, 15, 3, 1은 3, 45평. 숫자 때문에 싫은 거지 지금. 그냥 저렇게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땅에다가 지금 현재 300제곱미터 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는 4층을 그대로 짓고 싶다. 그럼 60이지만 난 50을 쓰겠다. 그럼 5, 4, 20이니까 그러면 300제곱미터에 50을 하면은 얼마? 150. 그럼 150제곱미터짜리 짓는데 몇 층까지 질 수 있냐? 대지에 2배 쌓는 거죠. 2배면 600이잖아요. 150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4층이죠. 4개. 그럼 150, 150, 150, 150, 600이잖아요. 근데 45평이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중간을 쪼개야지. 쪼개가지고 22, 22로 나눠야죠. 45평 너무 크니까. 그럼 이제 쪼개가지고 1층은 상가 빼고 월세 받고 월세 받고 월세 받고 월세 받고 월세 받고 내 집이잖아. 그럼 되죠? 근데 건축비가 없으면 전세 돌리고 전세 돌리고 전세 돌리고 전세 돌리고 전세 1억씩만 해도 5억이잖아 이거. 그럼 5억 건축비로 빼고 내가 들어 살고 여기서 호합인 넣고 GS 집어넣으면 여기서 월세 나오잖아요. 월세 GS25. GS25 여기다 넣고 여기 GS25 22평이면 5천에 200 나와요. 5천에 200 받고 여기 호합인 넣어서 5천에 200이면 얼마 나와요? 400 나오잖아 월세. 그럼 양쪽에서 400 받으면 되고 요 5개는 전세로 돌리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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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면은 22평이면 서울에서 1억 전세면 무조건 들어와요. 2억 줘도 들어오는데. 그럼 여기서만 5억 들어오는 거니까 건축비 충당하는 거고 요 집은 우리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5개는 임대하고 전세 1억 하면 5억은 건축비 충당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천에 200, 5천에 200이면 400 정도 나오는 거잖아. 이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건데 이제 건축법에 가면 1조 제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1조 제한이라고 그래서 이게 북쪽 방향이면 북쪽 방향에서 1.5m 간 다음에 9m까지 올라가서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 부분이 좀 들어가면 주인집이 없어지죠. 여기가 주인집이 돼버려요. 그럼 한 세대가 줄어들어요. 전세 올려야 돼. 1억 5천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가구가 지금 5가구죠. 주차장이 모질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GS가 줄어들면 이게 2천에 120으로 쓸 수도 있어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상상은 이건데 막상 짓고 나면 요 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인집이 이게 되고 월세가 이제 4개 나오고 여기 좀 들어갔지 주차장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법을 배워야 그다음에 주차장법을 배워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 정도까지만 해도 시험에서 끝나는 거고 실무는 이제 여기서 주차장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1조 계산하는 것까지만 하면 우리는 브리핑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감사합니다 해요. 설계 빼는 거야 가설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졌으니까 전세를 좀 올려야죠. 근데 지금 전세 없어도 난리니까 제가 볼 때 2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지금 현재 건축비 이걸로 충당하면 되는 거죠. 뭐만 있으면 건축은 다 가능한 거네. 그렇죠? 땅만 있으면 서울에 땅만 있으면 건축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몰라도 땅만 있으면 부모님이 땅만 주시면 연락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P&B는 많이 안 받을게. 근데 땅이 없으면 땅을 사는 순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서울시 땅값이 비싸니까. 결론은 이거 설명한 이유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용도 지역에서 시작해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법에 가면 1조 제한하고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 제 말 이된 거죠. 왜 이거 숫자 외우라고 했는지 알겠지 이제. 근데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 지금은.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를 무조건 쓰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이건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걸 가지고 2021년 그 사례 대비해서 할 건데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매년 나오다가 용도지역 정의 물어봤었고요. 건폐율, 용적률 연결하는 거 물어봤고 그리고 10년간 출제됐다가 올해만 여기 30일에만 출제가 안 됐어요. 올해. 건폐율 문제가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안 나올까?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한 번 딱 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숫자 관련돼서 연결해가지고 틀린 거 찾으세요. 뭐 건폐율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연결해 보세요.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오늘 외우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거니까. 이런 형태예요. 국토계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5, 5, 6, 6, 5, 7, 9, 8, 8, 7에서 제일 큰 놈이 요 놈이죠. 상업적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놈 찾아라 그러면 일단 상업적이 답일 거예요. 근린상업은 70인데 얘가 80이야. 그럼 답이 뭐예요? 일반상. 이거 찾는 거가 이런 유형의 문제야. 그러면 조금 전에 용도지역 20 몇 개라고 그랬지? 21개의 건폐율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못 외운 사람은 그냥 스탑하는 거야. 여기서. 나왔다 씨 이렇게 되는 거고. 외운 사람은 나왔냐 씨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것 만들어 놔야 시험장 가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나왔네 이렇게 되면서 하나씩 틀리게 되는 거니까 준비는 해야죠.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외울 거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로 배울 거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페이지 185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지정 관련된 그 표 있죠, 표. 여기 시험장 가기 전에 이 표는 저랑 같이 외우고 들어갈 거니까 아까 관련된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오늘 용도지역을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걸 외워라? 1년을 외운 사람도 못 외우고 하는 걸 오늘 듣는 사람한테 외워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앉아만 계시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저랑 약속했죠? 하루만 빠지면 저는 환불 없어요. 하루도 안 빠졌을 때 환불해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약속했잖아요. 하루라도 안 빠지면은 공법 꽝 나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안 돼. 아파도 앉아 있어야 돼. 무슨 자기 결혼식 빼고는 웬만하면 안 빠져야 돼. 남의 결혼식도 안 가도 돼. 근데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점점 양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데 그 처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예습 복습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공법 갖고 예습을 한다, 복습을 한다 이거 안 하셔도 되니까 차라리 민법하고 개론의 시간 더 보내시면 돼.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